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겸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국제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의원께서는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재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취소권에 대해서는 22년, 23년 3건씩 있었습니다. 질의도 하셨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정한 규정을 만들어 주셔서 공모를 하고 또한 공모에 대해서 선정되었을 때 이러한 페널티가 있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그분들한테도 알려주어서 이렇게 공모를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규정이 생기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총 연 예산이 6억 9천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34쪽 보면은 평택 예술제를 1억 2천에 이틀간 했습니다. 8개의 지부가 함께 해서 첫날에 혹시 국장님 참석하셨었나요? 첫날과 이튿날 다른 점 죄송한데 몇 페이지? 34쪽입니다. 작년은 그 6월 17일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참석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그때는 제가 여기 국장이 아니었어서 그럼 다른 우리 문화예술 과장님도 그때는 다른 네, 작년엔 오셨죠? 제가 없어가지고. 네. 네. 이때 첫날에 본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튿날하고의 차이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8개의 지부 산하가 다 참석을 해야 되는데 지부장도 참석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는 회원들도 참석 안 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텅 비어 있다시피 했습니다. 무한할 정도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참 좋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총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실지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이튿날에는 많았습니다. 이튿날에는 합창대를 열었습니다. 여러 개 합창대를. 그렇기 때문에 단원도 또 가족도 있기 때문에 많았죠. 그런데 왜 거기에 음악협회에 있는 합창단들은 첫날에 예술제에 참석을 하지 않았는지 같이 화합을 해서 첫날을 빵빠레를 잘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통해 보시고 개선 사항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행사를 성황리에 마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소통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개선 방향책을 만드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에 예총이 있지만 민예총은 없습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를 준말로 예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민속예술 총연합회를 민예총이라고 합니다. 근데 민예총은 예총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장님이 되기 이전에 이거를 진행하려다가 이제 바뀌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예총의 회원들이 예총 회원들의 못지않게 전문성을 가지고 평택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협의를 위해서요. 이거에 대한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살펴보시고 간대한 말을 가져서 왜 그랬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또한 이러한 민예총의 회원들이 각 우리 예총의 지부처럼 다 했습니다. 미술, 음악 여러 가지 다양하게 했습니다. 예총처럼. 단 회원이 적다는 이유입니다. 이유는 그렇지만 이분들의 회원들이 평택의 문화예술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현장에서는. 이것 또한 차별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한번 가져서 이러한 문제를 잘 살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실태 파악을 해봐가지고요. 뭐 나름대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월 17일 예정인 합창 페스티벌에 대해서도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협회에서 그 이튿날 평택예술제를 하면서 굉장히 성황리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합창 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고, 또한 한 합창제가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에 선정된 합창단도 6월 17일에 합창 페스티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가 하는 의미를 잘 아시고 계십니까, 국장님? 정확히 어떤 말씀이신 건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제가 좀 그렇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도 나왔었던 부분인 거고. 올해 작년 6월 17일 아니라 올해 올 10월에 네네. 예정된 합창제. 네네네. 네. 그거는 저희들이 잘 검토하셔서 합창제의 그 의미를 네. 잘 살펴서 같이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기 행사 준비 진행되는 거 저희가 체크해봐가지고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시립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8천만 원에 지금 진행 중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착수 보고회를 3월 8일 날 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착수 보고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몰랐습니다. 이거 알리지 않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먼저 미술관 건립 관련해서 저기 용역 착수 보고에 네네. 네, 그 의원님들께 미리 그 착수 보고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미술관이나 박물관 또 뭐 안전 기념관을 비롯해서 이런 문화예술 시설에 이제 그 용역을 하는 이유가 크게 한 두세 가지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제 그 사전 타당성 그 평가를 통과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보다 앞서서는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미술관이 그 평택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여론조사나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필요한가 하는 당위성을 확보하는 게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술관 이제 착수 용역을 담당했던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아마 그 첫 번째 그 문체부 그 타당성 그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일단 착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미술관이 이제 시민들께 필요한가 하는 그런 여론이나 또 어디에 지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전혀 저희들도 거의 이제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미술관 건립을 자문하는 그 건립 자문위원들이나 이제 시의원님들은 어느 정도 뭐 조금이라도 뭔가 이 보고 드릴 만한 거리가 있어야 보고를 드릴 건데, 이제 행정적인 목표로 처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의원님들이나 뭐 저기 전문가 분들 모시고 하는 게 중간 보고회 때 그런 의견을 조금이라도 시작해서 뭐 보고할 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저희들이 미리 연락을 못 드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착수 보고회를 할 때에는 각 부서에서는 가업 지수를 내고 그거에 바탕으로 용역한 사업체에서는 착수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5월 8일 날 중간 보고를 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5월 8일 맞나요? 5월 28일인가요? 5월 달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참석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미뤄졌어요, 또.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국장님께서는 3월 8일 날에 착수 보고한 거 아셨습니까? 저도 참여를 못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시립미술관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착수 보고회 때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시장님, 국장님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이상에는. 근데 국장님께서 그날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못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3월 8일 날 착수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기한 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국장, 부시장, 시장 이것이 보고가 되어 있는지 결제 라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3월 8일 날 몰랐기 때문에 참석을 하시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측이 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알고는 계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이제 결제는 실제 이제 과장이나 정결이나 이러면은 제가 결제를 안 할 수도 있는데 미리 메모 보고나 이거를 언제쯤 하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날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 8일 날 미뤄진 사유를 제가 또 여쭤봤습니다. 여기에 연구 윤역 업체의 계약서를 보니 2월 6일부터 8월 23일까지 돼 있거든요. 그런데 3월 8일 날 착수 보고회 했을 때에는 날짜가 2월 21일부터 5월 1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용역 업체는 제대로 선정되어 있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착수 보고에도 미흡했고 중간 보고에도 날짜를 잡아놓고 못했고 그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5월 28일 날 중간 보고는 있다는 건 아셨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듣기로는 그 자료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미흡해서 담당 과장이 자료 준비 제대로 해서 보고를 하라고 아마 연기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업 업체는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5월 중에 저희들이 의회의 의원님들께 전체 참석하실 분들 참석 요청을 드리는 공문을 보내고 나서 그 보고회 자료를 받아 보고 제가 그 의원님들 모시고 발표하기에는 보고서의 품질이 좀 떨어진다. 근데 이게 넘어갈 수준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담당 팀장하고 담당 학예사를 통해서 그 공문을 보내서 저기 의회는 연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그 일주일 내에 다시 보고서 자료를 품질을 갖춰서 다시 보내라고 했는데 두 번째 온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 평택시에서 하기에는 좀 수준이 낮다라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 형식 자체가 조금 무성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번에 걸쳐서 반려를 해서 다시 세 번째 지금 작성하는 중입니다. 왜 이런 업체를 선정을 했냐 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큰 용역 박물관 관련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수의 계약을 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어느 분야에 예를 들면 박물관을 전시는 어느 업체들이 잘하는지 그런 거를 그 중앙박물관부터 저희들이 그 공무원들끼리는 알고 있지만 계약법령상 일정 금액 이상은 공무원들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가 없고 입찰을 통해서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공무원들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 그 대학 교수들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미세한 점수 차이로 1위와 2위 업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그 업체가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업체도 A 대학에서 주관을 하고 B 대학 교수, C 대학 교수가 콘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제가 문제 제기한 거는 그 우리 용역 중에 B 대학이나 C 대학 교수진이 참여하는 내용 부분은 학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도 계시고 또 문체부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잘 알려진 분들이 계셔서 그 용역의 그 최종 보고서나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걸 가지고 미술관에 대한 그 각가지 이제 심사를 통과할 때 그 품질은 충분히 여러 번 그 성과를 거둔 분들이지만 우리가 하는 총괄 매니저라고 하는 그걸 취합해서 연락하고 또는 이제 그분들의 그 보고 내용을 가지고 그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그 성의가 좀 부족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업체는 그 계약법상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고 원하지 않는다 결정되는 거 아닌데 상당히 근소하게 결정이 되었고 그 용역업체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세 파트 중에서 일부 파트가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두 번 반려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회 자료나 이런 거를 좀 더 정성을
가지고 만들도록 그래서 그게 되면 다시 중간 보고회 때 의원님들 모시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 업체를 바꿀 생각 없고 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당 팀장하고 담당 하계사한테는 저도 과거에 그런 해당 업체를 공사지만 중간에 저희들이 하는 용어로 타절을 시켜서 그 업체를 중간에 관두게 하고 법에 따라서 다른 업체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아직 완전히 그 생각이 없어진 건 아닌데 품질은 괜찮은데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을 때 응답하는 시간이나 또 한번 이런 거를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보완하는 수준이 제 눈에는 성이 안 차서 두 번을 반려를 시켰고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리면 대학교에서 그런 공문을 보내기는 쉽지는 않은데 대학교 산업단의 명의로 사과 공문이 왔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아마 오늘 중으로 그래서 그 프로젝트 전체를 담당하는 책임 교수랑 아마 오늘 중에 저희들 행감이라서 저희들 못 갔지만은 저희 문화예술가 방문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관둘 생각도 있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중간 보고를 미루고 일주일 내에 또 보고의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것도 미비했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 그러면 1차적으로 지금 현재 계약금이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800입니까? 총 금액이 8천만 원 중에, 정도 네네.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여론조사나 이렇게 해가지고 총 지출된 금액은 2천만 원 정도 있고 6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천 지급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 영업업체의 사업 등록장을 보니까 이 대표분이 미술관 건립에 대한 연구 영역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건지가 저는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질의를 하면서 심사숙고해 보라는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심의를 해서 용역업체가 공정하게 선정됐겠죠. 그렇지만 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아니고 처음부터 실수를 했고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적으로 했을 때 과연 여기에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3월 8일 날 착수 보고의 내용을 받고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가업 지수를 줬을 때도 미술관의 입지가 이제 예정돼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지금 탄약고 반환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게 되어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를 들어가 봐야 되는데 전혀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거의 다 탄약고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정은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입지를 몇 개를 선정에 지금 예비로 주었을 때 이 탄약고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입지 선정을 하겠냐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시립미술관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용역을 시기적절하게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여기를 포함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시립미술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조례에 보면은. 네. 그러면 그동안 자문위원회는 몇 번이나 개최를 했었는지. 제3조에 보면은요. 위원회 구성을 20명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20명 이내로 구성은 되어 있겠죠, 국장님?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회 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건립을 위한 전문적인 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이거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개최를 하게끔 제7조에 되어 있습니다. 몇 번을 개최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문위원회는 아직 그 정식적으로 개최는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박물관이든 미술관을 개최하기 위해서 첫 번째 넘어야 되는 그 저희들이 장애물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게 그 타당하지 않다고 되면 1년에서 또 2년간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박물관, 미술관과 관련된 모든 용역의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가 너무 늦지 않게 그 이런 용역을 하는 게 그 거기 통과를 위한 방안이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박물관하고 미술관 건립 조례를 만든 이유도 평택시는 50만 이상 시군 사무가 일부 이양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가 있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박물관 조례나 미술관 자문위원회 조례를 만든 이유가 그 정부 심사평가 때 전문적인 자문위원회 조례가 구성이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배점이기 때문에 그 일단 조례를 만들고 자문위원회 구성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그게 타 시군의 박물관이나 미술관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교수분들을 여러 분 초청하고 명단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그 미술관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정도의 그런 사항은 아직 생기지 않았고 이제 그런 설립 타당성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일정 정도 미술관의 진행에 대해서 그 진행이 될 때 그때 이제 건립자문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건립자문위원회 그러면 네. 이촉식도 안 가졌습니까? 왜냐하면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고 그러길래 개최를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촉장을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3월 8일 날 착수 보고회 때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수시로 여기에 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자문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수당이 있어야 되는데 수당이 없어요. 그러면 이 위원회가 수당도 없이 수시로 이 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자문회의를 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태까지 과장이 얘기했듯이 뭐 필요성이 없어서 자문회를
안 왔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다시 검토를 해봐가지고 뭐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면 하고 뭐 수당 관계는 뭐 방안을 찾아서 예산을 조례의 근거가 그 자문 수당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3월 8일 날 착수 보고할 때 자문위원회를 해가지고 그 자문위원들의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시립미술관에 대한 의견들을 쭉 적어놓은 게 있어요. 참석한 분들. 그리고 자문위원님 분들이 한 번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했는데 회의 수당이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회의를 수시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았을 텐데 그러면 수당도 책정되지 않고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인 거예요. 그 조례를 좀 검토해봤어요. 그 자문위원회 수당이 없으면 거기에 뭐 없습니다. 규정을 뭐 개정을 해서 뭐 조례에다 담아서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택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 조례는 이제 그 미술관이 개관이 되면 이 효력은 이제 없어지게 예, 부칙에 그렇게 일몰 규정이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미술관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1조에 보니까 수당이 있네요. 위원회에 대해서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좀 검토를 해봐서 다음에라도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23년도에 그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24년도도 그렇고. 건립 타당성에 대해서는 영역을 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회의는 해야 할 텐데 자문위원들이 해야 할 텐데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저기 예산을 반영을 해서 회의를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국가지정 평택농악과 평택민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평택농악에 대한 조례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 중이고 그러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지금 의견은 현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그 받은 의견을 가지고 어떻게 반영을 할 생각이십니까? 이제 저희 의견과 이제 다시 단체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언제까지 협의를 해서 할 예정이신지요? 저희 6월 중에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6월 중으로요? 예, 예. 협의가 결정되게 되면 저희들한테 네, 네, 네. 제출해 주시고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25) 전쟁 미군 카투사 전사자 추모비 건립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정례 때 본위원이 질의를 하였었습니다. 평택에서 전사한 미군 카투사가 몇 명이냐고 할 때 4, 5천 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게 의원님 그때 좀 죄송한 말씀인데 그게 전국에 대한 그 수치였고 저희가 좀 그 부분 제가 이제부터 사과를 드리고요. 정확한 답변을 그때 못 해드렸는데 그 전국적인 그 수치였습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혹시 전국의 전사자가 예. 아니냐고 예, 맞습니다.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번 용역에 있어서 그 당시 6.25 때 평택에서 미군 카투사 사망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도 용역에 담는다고 하셨어요. 네. 그 진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 현재 그 용역 선정이 되고 지금 그 용역 업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할 건지 지금 현재는 그 용역 추모비를 설립할 수 있는 장소와 그 추모비에 대한 어떤 그 금액 산출 또 조형물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그럼 착수 보고에는 착수보고에는 따로는 아직 안 하고요. 네. 지금 용역이 선정돼 내부 저희 과에서 그 용역사를 만나서 이거에 대한 과업을 좀 서로 미팅을 한 수준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 사업이 좀 약간 쉽지가 않은 사업이라 현재는 그 용역사와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그림을 플랜을 짤지를 지금 시간을 저희가 지금 용역사에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어떤 보고회가 정식 이루어지게 되면 의원님께 따로 연락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착수 보고에는 언제 할 예정이십니까? 그럼? 아직 그것도 현재는 계획을 아직 못 잡고요. 그럼 계약상 언제까지 저희가 이게 지금 올해 지금 11월까지 지금 잡혀 있어서 올 6월, 7월, 8월 안에는 요거에 대한 그 보고를 할 건데 아직은 이게 구체적으로 안이 아직 안 나오고 저희가 좀 장소 선정이 돼야지 나머지가 진행이 되는데 아직 이 부분이 아직 좀 검토 단계에 있어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어떤 타당성 조사를 네, 할 때 네. 실질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보니 미군 카투사 사망이 평택에 예를 들어서 네.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추모비 건립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께 설명드리기가 조금 지금 아직은 여러 가지 시기상조인 게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구상할 때는 이제 그 저희 주한 미군 그 저희 한국의 6.25 동란을 통해서 그 전사하신 분들이 주한 미군 그 추모비에 대한 거를 논의가 있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미군 측 여러분들과 논의하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카투샤 분들도 일부 이제 사망을 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 해서 이 카투샤 부분도 지금 일단은 검토를 하자 하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왜 지금 이런저런 말씀을 정확히 못 드리냐면 일단 주는 주한미군 전사자거든요. 거기에 카투샤도 일부 그 당시에 분명히 희생되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 같이 하면 어떻겠냐라는 그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 그 부분도 저희가 타당성 말 그대로 용역을 왜 했냐면 그 어디까지 왜냐면 이 전사하신 분들도 정확한 수치가 이게 국가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비밀 그런 인원수를 저희가 대략으로 잡은 거고 아직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또 아직은 알려줄 사항이 아니라고 했고 그래서 대략 그 정도 인원으로 추정을 하는 거고 그렇게 얘기 들었고 또 그런 부분과 두 번째는 그러면 장소를 어디 할 거냐 또 어느 규모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할 거냐 얼마나 할 거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걸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말 그대로 타당성을 지금 좀 여러 가지 좀 고민하고 알아보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가 내용이 조금 잡히면 그때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그때 시의회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관련 분들 또 시민 공청회까지도 제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대대적으로 홍보할 사항이고 또 알려서 의견을 수렴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좀 정하는 지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이 나오면 뭐 저희가 시의회 간담회 통해서도 정식으로 또 이거를 또 상의 드릴 거고 그때 좀 구체적으로 많은 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예.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추모비를 건립을 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네. 그 당시 과장님께서 국비에 요청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필요하면 왜냐면 그번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게 최소 50억 또 최대 100억까지도 지금 그 당시에 얘기가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비로 다 충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돈이 있어서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국비 도비를 어떻게 받냐? 그래서 그 방법 또 어떻게 이거를 출연할지를 지금 그래서 타당성 연구 이용을 하게 된 것도 다 그런 것도 포함된 거기 때문에 아직 그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 지금 계속 좀 알아보고 또 용역사들도 지금 알아보고 있어서 요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요걸 가지고 이제 좀 내부적으로 어떤 좀 보고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처음에 플랜 짜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또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거를 많이 한 데가 많지가 않아서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자체가 없죠. 네. 그거 하게 되면 네.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다 네. 이제 특성상 네. 저희 평택의 미군기지가 네.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크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맞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거는 국가 사업으로 국가에서 해야지 된다라는 질의를 하는 거고요. 네. 지금 그 어떤 비밀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사자도 평택에 대해서 카투사가 몇 명이나 전사했는지도 지금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없다라고 있는데 그 수치를 정확하게 저희한테 아직 공개를 구체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도 솔직히 추모비 건립도 이 어느 범위가 할지도 이번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해는데 이 정해지는 것도 용역에서 정해지는 거지 이 사업이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용역이 나온 상태 또 뭔가 이 적어도 중간 보고 정도는 돼서 안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필요한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하기 어차피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좀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수 보고회 때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차후에 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 있습니까? 이거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정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